안녕하세요. 약사 푸른달 그린비입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질병인 알츠하이머와 손떨림과 같은 운동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파킨슨병은 모두 중추신경계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뉴런의 변성으로 발생하는 신경 변성 질환입니다. 오늘은 중추신경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 변성 질환과 관련된 약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변성 질환이란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 저장, 분비하는 뉴런의 변성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지며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담당하는 뉴런의 이상이 생기는지에 따라 그 질환이 구분됩니다. 가령 기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신경이 변성되면 알츠하이머가,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 기저액의 신경이 변성되면 파킨슨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경 변성 질환에는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헌팅턴 무도병 등이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신경 변성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 기저액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의 원인 모를 신경 변성으로 도파민이 감소되며 유발됩니다. 도파민이 감소된 파킨슨병 환자는 느린 운동, 안정시 떨림, 근육 강직, 자세 불안정과 같은 운동 장애를 증상으로 보입니다.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도파민의 분비 감소에 의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파킨슨병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파킨슨병 치료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파민의 수치를 끌어올리는 기전을 갖습니다. 추가적으로 파킨슨병의 원인은 도파민의 절대 부족뿐만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에 비교하여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리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저해하는 항콜린제가 파킨슨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먼저 파킨슨병 치료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여러 기전을 통해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도파민의 전구물질인 L도파입니다. L도파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파킨슨병이 도파민 수치가 떨어져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니 도파민을 주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파민은 그 자체로 대뇌의 보호관문인 BBB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의 약자인 BBB는 혈관에서 뇌 속으로 유해한 물질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뇌혈관 세포의 장벽을 말하는데요. 친밀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뇌혈관의 관문인 BBB는 웬만한 물질들이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도파민의 전구체인 L도파는 BBB를 통과하여 도파민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L도파는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L도파는 BBB를 통과하기도 전에 AAD, 콤트라는 효소에 의해 다른 물질로 대사되어 BBB를 통과하여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L도파의 양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L도파는 AAD 억제제인 카비도파, 벤세라자이드나 콤트 억제제인 엔타카폰과 같은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며 이들 복합제가 시중에 출시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킨정은 L도파와 AAD 억제제인 카비도파의 복합제이며 마도파정은 L도파와 AAD 억제제인 벤세라자이드의 복합제입니다. 또한 스타레보 필름 코팅정의 경우엔 L도파와 AAD 억제제인 카비도파, 그리고 콤트 억제제인 엔타카폰의 세 가지 복합제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파킨슨병 치료제는 특이하게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처음에는 A형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항바이러스제 아만타딘은 우연히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아만타딘이 뉴런에서 도파민 유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만타딘 성분의 PK 멜즈정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파킨슨 치료제 계열은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적인 작용제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도파민 효능제는 크게 후밀에 번식하는 맥각균의 균핵을 건조한
에르고트의 유도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뉩니다. 에르고트의 유도체 계열에는 브로모크립틴이 있으며 비에르고트 유도체 계열에는 프라미펙솔과 로피니롤 등이 있습니다. 도파민 효능제는 L도파보다 작용 시간이 길어 L도파의 반응이 파동성을 나타내는 환자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 계열의 치료제는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에 작용합니다.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시냅스 공간에서 흩어지거나 여러 효소에 의해 대사되어 사라집니다. 이때 도파민을 대사하는 효소 중 하나가 바로 마오인데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약자인 마오는 도파민을 포함한 여러 모노아민 물질을 대사시켜 도파민과 같은 모노아민의 신호가 감소되도록 스위치 오프 기능을 하는 효소입니다. 세레길린과 라사길린과 같은 마오 이니비터는 마오를 억제하여 도파민의 신호가 좀 더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품명 아질렉트정은 라사길린 성분으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항콜린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약물들이 모두 도파민을 상승시키는 기전을 통해 작용했다면 항콜린제는 아세틸콜린을 억제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파킨슨병이 도파민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아세틸콜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항콜린제 중에서도 벤즈트로핀과 비페리덴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이어 신경변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알츠하이머는 뉴런의 타우 단백질이 과도하게 인산화되거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뭉쳐 뉴런이 파괴되는 구조적 변화가 보이며 아세틸콜린의 감소, 글루타메이트의 증가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주로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거나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습니다. 아쉽게도 이들 치료제는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하며 단지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알츠하이머를 가진 환자들에서 아세틸콜린 감소, 글루타메이트 증가라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착안해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고 글루타메이트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치료제는 콜린에스터라제 저해제입니다. 뉴런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을 대사하여 그 신호를 감소시키는 콜린에스터라제를 억제하면 아세틸콜린이 좀 더 오랫동안 남아 그 신호가 증가됩니다. 콜린에스터라제 저해제에 해당하는 약물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습니다. 도네페질은 상품명 아리셉트정으로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리셉트는 구강용의 필름 제형으로도 나와 있어 경구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리바스티그민도 패치형 제형으로 출시되어 있어 쉽게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갈란타민은 서방 캡슐 제형이 나와 있어 오랫동안 일정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두 번째 계열은 글루타메이트의 수용체인 NMDA 리셉터의 억제제로 글루타메이트의 효과를 억제하여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기전을 갖습니다. 메만틴은 NMDA 리셉터의 비경쟁적 저해제로 사용되며 상품명 에빅사정이 출시되어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약물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약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크게 중추억제제, 중추흥분제, 신경변성질환 치료제로 구분해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약물을 분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